65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 저자, 오키 사치코. 출판일, 2023년 8월 2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심플한 삶을 살자. 책 소개. 인생은 단순할수록 좋다. 단순하지만 풍요롭게, 느리지만 활기차게. 돈, 시간, 인간관계, 집안일, 물건, 모든 생활을 단순하게 하라. 유명 정리정돈 전문가이자 청소 전문가가 생활의 단순화를 주제로 돈과 시간, 집안일, 인간관계, 마음, 건강 등 인생의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준다. 늘어나는 물건, 귀찮은 집안일, 복잡한 인간관계, 끊임없는 돈 걱정 등 복잡하게만 생각되던 모든 것들을 이 책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단순화하면 인생이 단순하지만 풍요롭고 느리지만 활기차게 바뀐다.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인생은 단순하고 편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번거로운 현대이기에 더욱 모든 것을 단순화하자. 원래 인류에게는 화폐도 편리를 위한 도구도 복잡한 정보도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발명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은 그 편리함이 인간의 생활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는 지금 여기에서 그 흐름을 잠시 멈추고 거슬러 삶을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 방법을 단순함에서 찾는다. 여기서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옛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편리한 도구와 현대 문명, 자연 모두를 누리면서도 지금까지 터득한 삶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해 군더더기를 빼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 정리정돈부터. 그렇다고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단순한 삶은 가까운 곳부터 정리정돈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저 해오던 대로 또는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집안일을 하기 위한 기본이다.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 청소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안일을 마칠 수 있다. 항상 집에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가 흐르면서 사소하게 짜증이 날 일도 웃어넘길 수 있다. 그렇다고 정리정돈, 깨끗한 집, 미니멀 라이프가 삶의 강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요리를 하든 안 하든 집안은 더러워지는 법이다.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한 호텔이나 병원 같은 곳은 끊임없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또한 밖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드는 법. 물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생활이 단순해질 것 같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 각자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리정돈은 한 번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본인의 마음과 상담하면서 계속 단순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삶이 습관이 될 때까지. 단순한 삶은 일시적이거나 이례적인 것이 아닌 습관이 되어야 지속 가능하다. 대청소를 해서 일시적으로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정돈을 해놨더라도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의식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삶에서 온다. 우리는 이제 물질 만능의 생활에 슬슬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다. 사회에는 정보와 편리한 도구, 기계가 넘쳐나고 집안에는 필요 이상의 물건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편리하다고 기꺼이 받아들여왔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생활 방식마저 복잡하고 번잡해져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잃고 말았다. 풍요로움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는 단순한 삶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말하며 집안일부터 인간관계까지 오랜 경험을 통해 발견한 122가지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소개한다.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생활을 목표 삼아 일상의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관심을 두고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장래의 불안도 사라지고 인생은 어떻게든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 소개. 저자, 오키 사치코. 자기개발 리더십 컨설턴트. 고베 대학교를 졸업했다. 프라우그룹 주식회사 대표. 전일본 공수 ANA 등에서 근무하다가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서 생활 마케팅을 배워 하우스 클리닝 회사를 설립했다. 벤처 경영자로 활약하면서 청소의 카리스마라고 불리며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오키 매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방송, 강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다. 지은 책으로 50이라면 마음 청소 1분 작은 습관 홀가분하게 산다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이제부터는 심플하게 삽시다. 인생 후반은 그동안 들인 습관으로 결정된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작품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젊은 시절 우연히 읽은 책 속의 말이 마음에 남아서 메모해뒀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이 말이 새삼 와닿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지켜왔으면 좋겠지만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다. 이제부터 약간의 노력이나 마음먹기에 따라 좀 더 충실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저축해놓은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불안과 초조함을 느낀다. 사람은 저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에 돈에 대한 정보를 무시하거나 이에 무관심한 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활을 다시 살펴볼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환경이나 정보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금의 생활 방식을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생각해보자.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개혁해보는 것이다. 인생을 쉽고 단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다. 인류가 탄생했을 무렵에는 화폐도 편리한 도구도 복잡한 정보도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 인류가 진화하면서 발생한 모든 발명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편리함이 인간의 생활을 복잡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그 흐름을 잠시 멈추고 거슬러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풍요롭고 살기 좋게 만들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사는 것은 옛 좋은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편리한 도구와 현대 문명, 자연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터득한 삶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해 군더더기를 빼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지혜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주위에서 재미를 느낄 정도로 많이 찾을 수 있다. 생활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인간관계 사이에, 돈과 시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단 정리정돈부터. 집안일을 할 때는 그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 방법을 습관화하면 더욱 단순해져서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집안일이 단순해지면 본인을 위해 쓸 시간도 늘어나 인생의 여유가 생긴다. 단순한 집안일이란 버릇처럼 하거나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능숙한 정리정돈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평소 가계 숫자에 강하며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노후에 빈곤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생활은 그것만으로 인생의 절반을 달성한 것이다. 라는 속담도 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이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시간도 절약된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안일을 마칠 수 있다. 항상 깨끗한 집에 신선하고 쾌적한 공기가 흐르면 사소하게 짜증이 날 일도 웃어넘길 수 있다. 마음이 평온하고 풍요로우면 사물에 대한 욕구에서도 해방된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술술 잘 풀린다. 이제 정리정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 번에 동작으로 다양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일석이조의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보자. 단순한 동작으로 작업을 어떻게 끝내면 좋을지 지혜를 발휘해보자. 그러면 시간도 노력도 들지 않고 집안일이 단순화된다. 효율적인 성과와 더불어 깨끗해진다는 성취감도 느끼게 해준다. 나는 택배를 열어보면서 반드시 상자나 포장지를 접어서 바로 치우거나 저장할 수 있는 상태로 해둔다. 상자를 열어보면서 처분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빨리 움직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진행하는 작업은 출발해서 도착까지 모든 것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흘러가도록 의식한다.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손잡이인 사람은 그 반대의 동작이 낭비 없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한다. 오른손잡이인 나는 자전거를 왼쪽에서 타야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참고로 이것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고 한다.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곳에 물건을 놓는다. 오랫동안 집안일을 하면서 단순하면서도 마음 편히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규칙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무리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무슨 일이든 질질 끌면서 하면 이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친다. 하물며 나이가 들면 움직임도 둔해지고 뭔가에 걸려 넘어질 위험도 있다. 가사 도구는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장소에 수납한다. 우리 집에서는 자주 쓰는 가위 등의 도구는 여러 곳에 서랍에 넣어두고 언제든 그 자리에서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현관 서랍, 주방, 침실, 물론 서재에도 비치했다. 휴지통도 방마다 있으면 편리하다. 손톱깎이나 머리빗 등 개인이 사용하는 물건은 침대 옆이나 세면대 등 자신이 사용하는 장소에 두면 바로 꺼내 쓸 수 있다. 작은 휴지통도 방마다 있으면 바닥에 쓰레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 번의 동작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주방 찬장이나 침실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는 일은 번거롭고 귀찮다. 물건 하나를 꺼내려고 다른 물건들을 치워야 하거나 찾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떠오르지 않기도 한다. 꽤 심각한 상태이므로 한시바삐 정리정돈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쓸데없는 동작의 반복은 복잡한 집안일 그 자체가 된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낭비된다. 바쁘고 시간이 없는 사람이나 체력이 약한 노인은 몸은 물론 마음마저 지치고 만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항상 잘 보이고 손이 잘 닿는 곳에 수납한다.
손을 뻗기만 해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수납하는 일은 단순한 집안일의 기본이다. 나는 조리용 채반과 볼을 하나씩 겹쳐서 수납해 두었다. 볼에 씻은 채소를 채반에 넣고 물을 빼는 작업을 위해서다. 볼과 채반을 세트로 두면 한 번 꺼내는 작업으로 세척과 물 빼기 두 가지 작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채반과 볼을 겹쳐 놓았지만 채반과 볼 각각 하나씩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큰 볼과 같은 크기의 채반을 세트로 두고 다른 채반은 치워두었다. 이렇게 물건의 수가 적어지는 만큼 주방이 깔끔해지고 관리도 편해진다. 사용하지 않는 식기와 도구를 처분하거나 보관 장소를 바꾸면 공간도 생기고 평소의 동작과 청소를 간편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정리정돈하는 습관으로 집도 사람도 건강하게. 정리정돈된 집 안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물건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어서 쉽게 찾지 못해 짜증이 날 일도 없고 계획 없이 집안일을 해서 도구나 재료가 부족해 초조할 일도 없으며 쓸데없고 비효율적인 움직임으로 피곤할 일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건이 많으면 구석구석 청소가 되지 않고 먼지가 쌓여 비위생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집이 된다. 필요한 것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고 항상 구석까지 손길이 미치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된다. 정리정돈을 유지하는 생활습관. 대청소를 해서 일시적으로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정돈을 해놨더라도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의식해 습관을 들여보자. 정리규칙. 물건의 주소를 정한다. 사용하면 제자리에 둔다. 사용하면 닦는다. 문과 뚜껑은 열고 나서 꼭 닫는다. 벗은 옷까지 떨어뜨린 물건은 반드시 줍는다. 생각나면 꼭 메모한다. 단추 달기, 보수, 도구 수리 등은 그날 안에 한다. 남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틀 이내에 찾아서 연락한다. 얼룩을 발견하면 바로 닦는다. 빨랫감이나 설거지할 식기는 모아두지 말고 부지런히 바로 처리한다. 정기적으로 청소와 정리를 한다. 창문을 열어 방에 신선한 공기 흐름을 만든다. 물건을 둘 장소를 정한다. 내 경험상 물건 찾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성공률 높은 방법은 물건을 두는 장소, 즉 물건의 주소를 정해놓고 잘 기억하는 것이다. 물건의 주소를 정하는 것은 정리정돈의 제자리 원칙이다. 단 이 주소는 절대 잊지 않는 장소여야 한다. 정해진 장소를 누구나 알기 쉬워야 하고 잊지 않고 지켜야 한다. 뇌세포에 제대로 새겨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과 가족 모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공통된 경로의 장소를 정하면 된다. 집 열쇠나 차 열쇠는 자주 찾는 물건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현관 테이블 조명 옆으로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열쇠용 도자기 접시를 두었다. 온 가족이 외출할 때, 귀가할 때 반드시 통과하는 지점이며 여기가 열쇠의 주소, 제자리다. 또한 그 자리의 이미지를 뇌에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도자기 접시는 외국에서 구매해온 그림 접시로 하고 그 주변에는 열쇠용 접시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다. 그렇게 열쇠가 담긴 접시의 이미지가 모두에게 인상적으로 남도록 했다. 아름다운 그림 접시는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여행의 추억거리다. 더러워지지 않도록 가끔 씻은 다음 비누나 향주머니를 두기 때문에 열쇠를 가져오거나 되돌려 놓을 때마다 향긋해서 기분이 좋다. 나의 친구 집에는 현관벽에 열쇠용 보드가 있고 그곳에 각각 색이 다른 리본으로 구별된 집 열쇠, 자동차 열쇠, 지하실과 창고 열쇠가 걸려 있다. 이런 방법은 소소한 현관 인테리어도 겸하고 있다. 또한 제자리에 열쇠가 모여 있으면 누가 나갔는지, 잊어버렸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편리하다. 돈을 잘 쓰는 법.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돈이 떠나가지 않도록 돈을 써야 한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돈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다. 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자란 생활 자금을 기를 쓰고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돈을 잘 쓸 방법을 생각하자. 가급적 돈을 쓰지 않고 마음이 기뻐하는 생활 방식을 궁리해야 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분명 돈이 많으면 한순간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가끔 작은 사치를 부릴 수 있다. 살 곳이 확보되어 먹을 것, 입을 것이 곤란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자기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행복은 돈이 채워져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느낄 수 있다. 큰 부자라고 해도 마음이 굶주려 외롭고 불행한 사람도 있는 법이다. 노후에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연금 이외에 얼마 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린 잡지나 신문 기사를 보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욕심이 있고 그것은 아무리 따라가도 끝이 없다. 그러니 마음을 바꿔 자신의 마음이 만족하는 일을 생각하자. 수필가 요시다 겐코는 의식주와 약이 있으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사람에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도 있으며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있고 거기에 약 건강이 있으면 된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원점은 바뀌지 않는다. 그 원점보다 더 많은 사치를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소소하더라도 지금 자신이 가진 것과 생활에 만족하고 즐기는 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물을 마시자.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자기 전에 물을 한 컵 마신다. 배고플 때는 반드시 물을 마신다. 특히 식전에 물 한 컵은 과식이나 과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한다.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마시는 양은 체중이나 나이에 따라 조절한다. 나는 1.5리터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운동을 해서 땀이 많이 나면 필요에 따라서 2리터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생기면 커피나 단 것이 별로 생각나지 않아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되찾을 수 있다. 낮잠은 짧게. 한 대형 전자회사에서 휴게실을 마련했더니 실적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정해진 시간에 낮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한 IT 기업에서는 명상을 하거나 낮잠을 자는 방을 마련해 직원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낮잠은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피로 회복은 잠의 길이보다 언제 자느냐에 달려 있는데 낮잠 자는 시간은 20분 이내가 이상적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학창시절 한여름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기분이 들었다. 이후에는 이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낮잠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최근에는 다시 생각하고 있다. 몇 분이라도 짧게 자면 피로가 풀리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사지 못해 불행하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돈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행복의 파랑새는 제멋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행복은 한순간이며 결코 지속적이지 않다. 힘든 일, 싫은 일이 지속된 후에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속 깊이 행복하다고 감격하게 된다. 그리고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찾아온다. 인생은 표리일체이고 빛과 그림자가 있으며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일이 연속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 설령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이 있어도 한없이 한탄하지 말고 내일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믿고 마음을 바꾸자. 오늘에 감사한다. 어느 잡지의 대담에서 마스노 슌묘 스님에게 오키씨, 인생에는 안합무사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안합무사란 편안하고 평온한 나날을 뜻한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보내는 나날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 무렵 나는 어머니가 영원히 세상을 떠나는 길을 배웅하면서 물건은 언젠가 손에서 떠나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다.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좋은 인생이었다는 편안한 마음뿐이다. 과연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품고 떠나셨을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좋은 인생이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 두 팔을 벌리고 신선한 공기를 온몸으로 가득 마시면서 오늘도 건강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음에 감사한다. 이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든다. 하루하루 아무것도 아닌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행복에 감사하자. 이런 유연한 마음을 쌓아가는 것이 스님이 말씀하신 편안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한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한창 발전하는 젊은 시절이라면 몰라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오히려 새삼스럽게 이 나이에 신경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한다. 나이를 먹으면 타인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면서 비참해지거나 동요되지 않는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한다. 돈이든 재능이든 명성이든 미모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일희일비하는 것은 질투심에서 오는 것이다.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은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개인차는 있을 것이다. 고령이 되어도 질투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가끔 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을 목표로 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자신이 한심하다고 침울해지면 인생이 어둡고 허탈해진다. 나이를 먹고 갑자기 타인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천천히 자신의 질투심을 억제하는 기술을 터득할 수는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남은 남이고 나는 나일 뿐 남과 비교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부러우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딸인 내가 보기에도 아버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지가 되기는 해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떠올려보니
언제나 온화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은 욕심을 내면 끝이 없으며 타인과의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부처처럼 깨달으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상대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운 노력과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아보자. 그 사람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성공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살피는 마음도 중요하다. 자신이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어도 지금의 자신 역시 어느 정도 합격점이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되새긴다. 그리고 상대방을 훌륭하다고 칭찬한다.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질투에서 해방될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면 상대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라고 했다. 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려고 노력하자. 독일에서 귀국했을 때 나는 일단 식기를 3분의 1 정도로 줄였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가족용과 손님용을 가리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관리가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넓어졌다. 비싼 손님용 식기로 식사를 하니 마음까지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 풍요로운 심플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었다. 가끔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 고급 식기로 차를 마셔도 일상적이고 특이하지도 않았으며 좋은 식기라고 칭찬하지만 부러워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음을 깨달았다. 물건을 단순하게 하면 마음까지 상쾌하고 심플해진다. 케세라세라. 세상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노력을 거듭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재해를 당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고민거리가 갑작스레 날아들기도 한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놔도 들은 사람들은 그저 다가와 위로하기만 할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면 고민거리는 자신의 내면에 삼켜 소화하고 주변 사람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나치게 내면에 쌓으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평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 체념할 마음의 준비를 해둔다. 고민해봤자 어쩔 수 없다. 그냥 자연의 큰 흐름에 몸을 맡겨보자. 겨울이 오면 머지않아 봄도 온다. 자연은 돌고 돌아 반드시 새로운 계절로 찾아온다. 살아갈 용기를 북돋우면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분명 케세라세라큐세라 세라 될 대로 될 것이다. 짜증에서 벗어나기. 원래 성실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어 체력도 기력도 떨어졌는데 지금까지와 같은 규칙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올가맨다면 그 규칙이 어긋났을 때 짜증과 분노가 배가 된다. 주변에는 꾀꾀거리는 시끄러운 노인네라고 낙인 찍혀 고독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 분노와 짜증이 쌓이면 스트레스도 늘어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질병에 더 취약해진다고 한다. 사랑은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미움은 받지 않는 삶을 살자. 평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비판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의 인생은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보이거나 비판하는 일은 관두자고. 다른 사람의 집안이 먼지로 뒤덮여 있어도 비판을 한들 의견을 낸들 당사자가 바꿀 마음이 없으면 생활은 바뀌지 않는다. 하물며 노쇠한 몸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고민하는 일은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된다. 집이 너무 더럽잖아. 당장 치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 마치 독약을 받은 것처럼 불쾌한 기분이 든다. 자기 자신을 향한 비판이라면 너무 더러우니 좀 치워야겠다. 라고 반성의 약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른이 아이에게 뭐뭐해라 라고 비판한다면 순순히 따르고 싶을까? 나이가 들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자.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분노나 짜증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 젊은 사람과 교류한다. 고등학교 동창들과는 1년에 몇 번 술집에서 모여 술을 마시며 청춘 시절의 추억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비슷한 청춘 시절을 보냈고 기업에 충성하면서 사회에서 활약해왔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들과는 이야기가 잘 통한다. 같은 세대의 지인들과 질병, 손자, 취미 이야기 배우자를 화제에 올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 등을 하며 마음 가는 대로 편안하게 술에 취할 수 있는 것도 가끔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다. 자녀나 손자가 아닌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에 관심이나 흥미를 보이는지 아는 것이 좋은 영향을 주고 공부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꽤 어린 젊은이와 이야기하면 새로운 발견이나 자극으로 두뇌가 단련되어 젊음을 유지하는 묘약이 되는 느낌이다. 요즘에 어떤 젊은이가 노인을 상대해줄지 염려하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다. 과감하게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지갑 역할을 철저히 하면 젊은이들이 잘 먹겠습니다 라며 흔쾌히 응해준다. 단 매번 그럴 수는 없다.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데에도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70대 여성인 내 지인은 주 1회 도수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 시술을 해주는 사람은 모두 본인보다 젊은 남성들이다. 그래서 돈을 내고 그냥 잠자코 받기보다는 이런저런 대화를 즐기고 싶었던 지인은 매번 다른 주제로 말을 걸었다. 취미로 하는 골프나 여행, 음식 등을 주제로 삼았다. 요리가 취미인 그녀는 혼자 살면서 몸이 약해진 치료사에게 건강 음료를 만드는 법까지 전수해 효과가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한다. 경험의 힘으로 인생 상담까지 발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면 힘이 되어주는 박식한 여성이라고 소문이 나 완전히 인기인이 된 그녀는 매번 젊은 남성과 대화를 즐기고 있다. 시술을 하는 젊은이들도 지루한 노인을 상대로 하기보다 박식하고 건강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전환이 될 것이다. 그녀는 만날 때마다 도수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색이 밝아지고 점점 활기가 넘쳐서 요즘은 20세 이상 젊어 보인다며 기뻐하고 있다. 파트너와의 관계.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과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사실혼이나 동성결혼, 단순히 동거만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할아버지는 나무를 베고 할머니는 빨래를 하던 시대와 크게 달라졌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는 집도 등장하고 있다. 오랜 세월 같이 살던 부부의 황혼 이혼 증가도 화제가 되고 있다. 육아나 일에 열중하던 젊은 시절과 달리 정년이라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남은 인생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함께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다른 길을 꿈꿨을 수 있다. 그동안 서로 바빠서 차분히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는데 50대가 되면서 시간이 여유로워지면 앞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인생의 후반에서 찾고 싶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남편이 시골에서 살고 싶다거나 갑자기 국수집을 열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삶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현실화되면서 막연히 이해해주리라고 생각했던 환상이 깨지고 만다. 상대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헤어지고 귀중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다. 물론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크다. 이야기가 통하는 상대라면 서로 지금까지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인생을 함께 걸어가보자. 생활은 낮게, 생각은 높게. 서양의 한 시인이 한 말인데 불교의 가르침과도 통한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물건으로 소박하게 생활하며 풍요로운 마음으로 숭고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제 물질 만능의 생활에 슬슬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다. 사회에는 정보와 편리한 도구, 기계가 넘쳐나고 집안에는 필요 이상의 물건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편리하다고 기꺼이 받아들여왔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생활 방식마저 복잡하고 번잡해져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잃고 말았다. 인간 본연의 풍요로움을 다시금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이와 관계없이 앞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조금이라도 등에 지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하고 좀 더 단순하고 마음이 즐겁고 풍요로워 보이는 생활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노후에 빈곤하지 않으려면 가게를 잘 꾸리고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들이며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로부터 근면하던 사람들이 중요시해온 고독한 근검절약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롭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 그 자체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노후빈곤이라는 말에 동요되어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 주변의 생활을 단순하게 살펴보는 것이 모든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도입하면서도 전통적이고 간소한 습관과 자연과의 공존에 눈을 돌려보자. 생활을 단순화하면 지금까지 고민해온 인생의 군살이 빠지고 생활 방식도 개혁된다. 이런 간단한 일이라면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하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지혜나 지식까지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본문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하고 반성하면서 얻은 부족한 지혜와 지식을 나열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참고해서 풍요로운 마음과 단순한 생활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위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